자, 이제 개념원리 100쪽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일단 요 조건부 확률 설명하기 전에 밑에 예를 먼저 한번 봅시다. 그 10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표가 하나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표를 보고 예를 한번 보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할게. 자, 그 표 내용이 이제 뭔고 하니까 비행기 탑승객 100명에 대해서 한국인과 외국인 수도 조사해보고 또 남자 여자 성별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표가 나왔냐면 자, 일단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그랬더니 이제 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 이제 한국인 65명, 외국인은 35명, 그 다음에 남자가 총 55명, 여자가 45명. 자, 가로줄로 읽으면 한국인이 총 65명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35명. 세로로 읽으면 남자가 55명, 여자가 45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차하는 칸에는 한국인이면서 남자, 그 다음에 한국인이면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 그래서 총 65명이 한국인 중에 40명이 남자, 여자가 25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서는 이제 남자가 15명, 그 다음에 여자가 20명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기호가 나와 있는데 사건을 이제 기호로 놓은 거예요. 자, 내가 이 100명 중에 3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한국인인 사건을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남자인 사건을 B라고 놓은 거야. 그럼 외국인인 사건은 한국인이 아닌 거니까 A의 여사건으로 놓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인 거는 남자가 아니니까 B의 여사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그 표에 표시된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볼 거예요. 자, 문제를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100명 중에서 100명 중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남자일 때 그 사람이 외국인일 확률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다고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뭐뭐일 때 여기에요. 뭐뭐일 때 그 사람이 남자일 때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일 때 그 사람이 외국인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남자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이 남자라는 상황이 뭐가 되냐면은 전체 경우로 생각해 주면 돼요. 남자가 전체 경우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외국인이면은 일단 남자인 상태에서 외국인인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남자이면서 외국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인 상태에서 뽑았는데 외국인인 상황이니까 여기는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야? 남자이면서 외국인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남자이면서 외국인인 애들은 총 몇 명이 있어? 15명이 있지. 그지? 그죠? 15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수로 계산하는데 전체가 지금 뭐야? 전체가 남자인 거니까 남자가 총 몇 명 있어요? 55명이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인 거는 남자이면서 외국인인 거야. 남자인 상태에서 외국인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이면서 외국인인 건 15명이니까 요럴 확률은 이제 어떻게 된다? 55분의 15가 된다.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확률은 어떤 조건이 붙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조건이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거니까 뭐뭐일 때 뭐뭐한 상황에서 이런 가정이 붙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뭐일 때 앞에 있는 말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고요. 정확하게 이제 기호를 써서 표현해주면은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고 자 기호가 이제 여기서 처음 보는 기호가 나오니까 잘 봐야 돼. 얘는 기호를 어떻게 써주냐면 확률은 P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확률인 거 아니까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나는데 A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P, B 바 A 이렇게 써줘요. 요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짝대기잖아요. 그죠? 짝대기 영어로 바잖아. 그래서 P, B 바 A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 그리고 뜻은 뭐냐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아까 전에 기호로 한번 표시해보자. 남자일 때 외국인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확률은 우리가 기호로 이제 P로 표시하고요. P로 표시하고 어떤 확률인 거 아니까 남자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남자인 사건은 B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자일 때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인은 A의 여사건이죠. 그죠? 남자일 때 외국인일 확률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알겠어요? 네, 얘는 지금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말로 써놓은 이 한글을 기호로 바꿔주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계산은 기본적으로 그럼 A가 전체가 돼버렸으니까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A이면서 B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이면서 B인 경우의 수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이 녀석의 분모 분자를 NS로 똑같이 나눠줄 수가 있죠. 전체 경우의 수로 똑같이 나눠주면은 얘는 결국 A가 일어날 확률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경우의 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로 생각해도 됩니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또는 확률분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요. 전체 100명 중에 남자일 확률이 100분의 55잖아. 그지? 어떤 사람 확률을 뽑았을 때 그게 남자일 확률이 100분의 55요. 그 다음에 남자이면서 외국인일 확률은 100분의 15가 되겠지. 그지? 요렇게 계산하면 확률분의 확률 요거로 계산한 거고요. 요렇게 계산해주면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해준 거예요. 둘 다 답이 됩니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해도 되고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볼게. P, B 바 A 요게 뜻이 뭐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고 얘를 계산할 때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A가 일어날 확률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옆에 N이라는 거는 개수잖아요. 그죠? 집합의 개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또는 확률분의 확률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똑같게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해놓고 풀어보자. 먼저 거기 필수의 제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04쪽 한번 먼저 보자. 104쪽. 자, 104쪽의 필수예제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에 A, B 두 학급의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 나오겠어요. 자, 그 표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표가 나와 있거든. 자, 어떻게 나오는 걸까? A 학급이 있고 B 학급이 있고 그 다음에 안경을 쓴 애가 있고 안경을 안 쓴 애가 있어요. 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A, B 둘 다 똑같이 학생 수는 25명씩 있고요. A 학급 25명 중에 안경 쓴 애가 16명, 안경 안 쓴 애가 9명. 그 다음에 B 학급 25명 중에 안경 쓴 애가 4명, 안경 안 쓴 애가 21명. 그래서 총 50명 중에서 안경을 쓴 애가 20명, 안경 안 쓴 애가 30명. 이렇게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문제 거기 세 번째 줄 끝에부터 한번 읽어볼게.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의 확률을 구하시고 있어요. 자, 뭐뭐 일대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뭐뭐 일대 앞에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어떤 확률? A 학급일 확률을 구하여라. 요걸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뭐일 때 앞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뭐일 때 앞에 해당되는 게 전체 경우가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전체 경우 안경을 쓴 학생이니까 안경을 쓴 학생이 전체가 몇 명이에요? 20명이거든. 그래서 이 확률은 전체가 20명. 전체 20명 중에 자, 몇 명이 된 거야? A학급이란 얘기는 안경을 썼으면서 A학급인 애들이야. 그치? 그럼 안경을 썼으면서 A학급인 애들은 16명이죠. 그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 20분의 16. 요게 되겠습니다. 전체분의 사건의 수. 되겠어요? 얘는 이제 4로 약분해주면 답이 5분의 4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앞으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조건부 확률은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뭐뭐 할 때, 뭐뭐일 때, 뭐뭐 할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기가 뭐뭐일 때 앞에 해당되는 게 전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뭐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A일 때 B할 확률이라고 그러면은 전체는 이제 A의 그 경우의 수 또는 A의 확률, A가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사건은 그럼 A일 때 B이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지금 선생님 얘는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했지만 얘를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한 명이 안경을 썼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50분의 20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50분의 20분의 안경을 썼으면서 A학급인 애들은 16명이니까 안경을 썼으면서 A학급일 확률은 50분의 16이 되겠죠? 50분의 16. 요거를 계산해도 얘랑 답이 똑같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이 되고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이 된다. 됐죠? 문제에 따라서 편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이제 단순 계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자, 그래서 A P, B바 A 요게 이제 뜻하는 게 뭐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요거 계산 어떻게 해준다? PA분의 PA 교집합 B 요런 식으로 표현해준다. 보통은 이제 경우의 수보다는 확률로 좀 더 많이 표현해줘요. 네, 그래서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P, B바 A는 뭐다? PA분의 A가 전체니까 A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요게 이제 분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더 센 공식이랑 합쳐가지고 필수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단순 산수 문제인데 자, 103쪽 필수 이제 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겠습니다. 자, PA가 5분의 2, 그 다음에 PB가 2분의 1, 그 다음에 PB바 A가 4분의 3일 때 이때 PA 여사건 교집합 B 여사건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지. 요건 어떻게 계산해? 1 빼기 PA 합 B 요거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요 녀석이 드모르간 정리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1 빼기 PA 합집합 B랑 같으니까 우리는 PA 합집합 B의 값을 구해서 이제 1에서 빼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PA 합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PA 값은 5분의 1이라고 문제 나와있고 PB 값은 2분의 1이라고 나와있는데 PA바 B가 지금 PA교 B 대신에 PB바 A가 나와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은 PB바 A는 우리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되잖아요. PA분의 PA교 B 이렇게 구하죠. 그죠? 네. 그러면 요거식 약간 변형해주면 PA교 B는 어떻게 표현돼요? PB바 A 곱하기 PB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PB가 4분의 3이었고요. 이 녀석이 4분의 3이었고 PB가 얼마였어? 아 미안, PB가 아니고 PA. PA를 곱한 거죠? PA가 얼마였어요? 5분의 2였죠.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5분의 1을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약분시켜가지고 계산해주면은 얘는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값이 다 나왔으니까 대입시켜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PA의 값은 5분의 2고 PB의 값은 2분의 1이고 PA 곱 B는 10분의 3이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10분의 얼마가 되나? 10분의 4 더하기 5 빼기 3이니까 10분의 6이 돼서 답은 5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산수 계산해주면 됩니다. 또 공식만 외우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공식만 외우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럼 이번 문제도 한번 풀면서 연습 한번 더 해보자. 보기. 필수예제 1번에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A가 일어날 확률이 0.2고요. 0.2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PB가 0.4고 그 다음에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녀석이 0.5인데 자, 이 녀석은 지금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1 빼기 P A 합집합이랑 똑같다. 이거 아까 전부터 계속 했던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이 녀석이 0.5니까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P A 합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녀석도 0.5구나. 요거를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P A 합집합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니까 이 값을 구한 걸 다 대입하면 이 녀석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0.5고 0.5는 0.2 더하기 0.4에다가 뭘 빼주면 0.5가 되겠어요? 0.1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PA 교 B는 0.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A 밥인데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그럼 B가 이제 분모야. PB. 요게 분모가 되고요. 이거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얘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B는 아까 이제 0.4였고요. PA 교 B는 0.1이었으니까 0.4분의 0.1 해주면 답은 얼마? 4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요거 여러분들 산수 연습 한번 해볼 겸 밑에 확인 체크 13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3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볼까요? 132번. 자, 우리가 고1 때 수학과에서 집합 배울 때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주면은 조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 낯익은 표현이 하나가 보입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죠?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느 부분이에요? 일단 이게 뭐랑 같아? 교집합이 여집합은 뭐랑 같다 그랬어요? 교집합이 여집합은 차집합이랑 똑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수학에서 배웠던 공식을 공부하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은 뭐랑 똑같다? A 차집합, B랑 같다. 요걸 이제 알아야 되고, 이 녀석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부분에 표현이 되냐면은 A가 있고 B가 있었을 때 어느 부분이요? A에다 B를 뺀 거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자, 그럼 요 부분은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은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야, 결국. 그죠? A에서 B를 뺀 건데 공통인 부분을 뺄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A에다가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세 번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표현. 자, 왜 세 번째 표현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그럼 이제 요걸 한번 계산해 보면은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일 확률은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A의 확률에다가 뭘 빼준 거예요? A 교집합 B 확률을 빼준 거랑 똑같거든, 그지? A만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죠? 네. 요렇게 빼준 거랑 똑같고 이 녀석이 지금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4분의 1이 된다. 자, 근데 PB 값이 3분의 1란 말이야. 따라서 PA 교집합 B는 얼마가 되냐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PA에다가 4분의 1을 빼준 거니까 3분의 2에다 4분의 1을 빼주게 돼서 얘는 12분의 얼마가 되나? 12분의 6에다가 아니지, 위아래에다 4 곱해주면 12분의 8에다가 12분의 4를 8에다가 3을 빼준 거 12분의 5가 나오겠네요. 12분의 5.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 B바 A인데, 그럼 P, B바 A 뜻이 뭐예요? 얘는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고, 그럼 A가 일어날 때가 분모, A가 일어나는 게 전체 분모에 더하고 분자에 P, A 교 B, A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요걸 이제 분자에 올려주면 되니까, 자, PA의 값은 문제에서 3분의 2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PA 교 B는 우리가 위에서 지금 구해놨죠? 얘가 이제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니까 24분의 15. 얘는 3으로 약분되네요. 3으로 약분해주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8분의 5.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제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약간 드모르 과정이 쓰는 문제도 나왔지만 이렇게 이제 교집합이 여집합은 뭐랑 똑같다? 차집합이랑 똑같다. 자, 요거 이제 또 나왔죠? 선생님이 수학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녀석인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2번 문제를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수의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 10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자,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조작을 했냐면은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공을 꺼낸대. 한 개씩 두 번 공을 꺼낸대요.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은 거기 섞어가지고 내가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나를 더 뽑는데,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니까 문제 맨 끝에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요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비보건 추출이라고 해요. 비보건 추출. 그러니까 비보건이라는 뜻은 뭐야? 보건이 원래대로 되돌린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개를 뽑았으면은 걔를 다시 넣지 않고 9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뽑는 거예요. 알겠어요? 9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뽑는 게 비보건 추출이다. 자, 그럼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거는 무슨 추출이 되겠어요, 그럼? 꺼낸 공을 다시 넣고 원래 상태로 되돌린 다음에 다시 뽑는 거는 무슨 추출이 될까? 보건 추출이 되겠죠, 그죠? 비보건, 비가 아닐 비자잖아. 복원을 시키지 않고 뽑는다.
복원을 시키고 뽑는다. 이 차이에요. 이 두 개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중요하게 봐야 돼. 그래서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걸 우리가 다 뭐라고 한다? 비복원 추출.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뽑는 거는 무슨 추출? 복원 추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반대말이보다 복원 추출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복원 추출. 자, 이 말은 책에다 좀 적어 놓읍시다. 다음에 나올 거예요. 자,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뽑는데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다시 뽑는 거를 이제 복원 추출,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고 뽑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다시 뽑는 걸 뭐라 그런다? 비복원 추출이라 그런다. 용어 이제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건 이제 우리 확통 그 통계 끝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올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자.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 공을 뽑고 그 다음에 공을 또 하나 뽑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 모두 흰 공인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공이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공이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은 우린 두 공 모두 흰 공이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두 공 모두 흰 공이니까 P, A교 B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예, 두 공 모두 흰 공이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도 흰 공이고 그리고 두 번째도 흰 공이다.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이런 걸 배웠어요. P B바 A는 뭐랑 똑같다? PA분의 PA교 B랑 똑같다. 이걸 배웠잖아. 그치? 자, 이 식을 이제 우리가 변형시켜서 PA교 B가 PA 곱하기 PB바 A 이렇게 표현하면 이 녀석이 바로 뭔고 하니까 확률의 곱셈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죠? 자, 덧셈 정리는 뭐냐면은 합사건의 확률이에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은 곱사건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할 때는 A가 일어나는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근데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죠? 예, 그래서 요 뒤에가 P, B바 A가 붙는다. 요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여러분들 책 키포인트에도 나와 있지만은 앞에 보면은 101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1쪽 아래쪽에. 자, 그 교재 101쪽 아래쪽에 보면 확률의 곱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어요. P, A교 B는 어떻게 된다? PA 곱하기 PB바 A다. 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별표 좀 쳐놓읍시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자,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공을 연속해서 두 개를 뽑아요. 처음에 공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다시 넣지 않고 이제 두 번째 9개의 공이 남은 상태에서 공을 하나 또 뽑는데 두 개 모두 흰 공인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 두 번째 뽑은 공이 흰 공인 사건을 B라고 뒀을 때 두 공이 모두 흰 공이라는 표현은 PA 교집합 B, 그러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겁니다. 요런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요.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 흰 공을 뽑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흰 공을 뽑으면 되는데 근데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첫 번째 흰 공을 이미 뽑은 상황이에요. 그죠? 첫 번째 흰 공을 뽑은 상황이야.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내가 흰 공을 뽑았어. 맨 처음에 흰 공을 뽑으면은 남은 9개의 공의 상황이 어떻죠? 남은 9개의 공의 상황은 흰 공 5개에 검은 공 4개가 남아있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았어. 그럼 남아있는 9개 공의 상태는 뭐 어떻게 돼요? 흰 공 6개, 검은 공 3개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흰 공을 뽑냐, 검은 공을 뽑냐에 따라서 두 번째 공을 뽑을 때 전제가 되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공식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처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총 10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돼. 10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돼. 흰 공이 6개니까 6개 중에 1개를 뽑아주면 되겠어요. 그죠? 요게 이제 처음에 PA 확률이 되고, 자 그럼 이제 흰 공이 하나 뽑혀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9개의 공이 남아있어. 그래서 9개 중에 1개를 뽑는데 흰 공이 하나 뽑혀 나왔으니까 흰 공 5개에 검은 공 4개잖아요. 그럼 또 흰 공을 뽑으려면은 흰 공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되겠지, 그지? 예, 요렇게 계산해 준 겁니다. 요게 이제 P, B바 A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해주면은 앞에 거는 10분의 6 곱하기 뒤에 거는 9분의 5가 되니까 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약분해주고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답은 6분의 2도 하나 약분되네. 답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3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얘기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한 문제, 여기서 중요한 예제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 예제 문제를 거기 표시에 이제 3번 문제 아래쪽에 좀 공간이 많죠, 그죠? 거기다 하나 적어놓고 이제 한번 설명 같이 풀어보자. 자,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머니 속에 이제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이 중에 3개가 당첨 제비예요. 3개가 당첨 제비인데 이제 그 뽑기를 하는 거지. 뽑기를 하는 건데 이제 지훈이랑 가빈이가 이제 순서대로 제비를 한 개씩 뽑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당첨을 뽑을 확률이 누가 더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할까, 나중에 뽑는 사람이 유리할까, 아니면 별 차이 없을까? 요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지훈아, 너의 의견은 어떠니?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뽑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 아니면 둘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보통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 내가 먼저 뽑을래 뭐 이런 거 안 싸우나요? 어릴 때? 한번 제비뽑기 하면은 내가 먼저 뽑을까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이게 확률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지훈이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뽑은 거 다시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빈이가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당첨을 뽑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 먼저 지훈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아주 간단해요. 처음 10개 중에 이제 3개가 있으니까 10개 중에 1개를 뽑는데 당첨 제비 3개 중에 하나 뽑아주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지훈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가빈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가빈이는 이제 요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훈이가 당첨이 되고 그리고 가빈이도 당첨이 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지훈이가 처음에 당첨이 안 되고 그리고 가빈이가 당첨이 되는 상황. 어쨌든 간에 그 가빈이가 당첨을 뽑는 상황은 지훈이가 당첨을 뽑고 가빈이도 당첨을 뽑거나, 아니면 지훈이가 당첨을 못 뽑고 가빈이가 당첨을 뽑거나,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훈이가 만약에 당첨을 뽑았어. 그럼 지훈이가 당첨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가빈이가 당첨을 뽑을 확률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까, 제비는 총 9개가 남았는데 당첨 제비도 2개가 남았어. 그래서 9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훈이가 뽑은 상태에서 가빈이가 뽑을 확률은 9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훈이가 당첨이 안 됐어. 지훈이가 당첨 안 될 확률은 그럼 10분의 7이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제비는 9개인데 당첨 제비는 이제 3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지? 따라서 얘는 9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거든? 자, 그럼 얘는 90분의 6 더하기 37에 21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90분의 27이 될 거고, 얘는 분모 분자를 9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3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확률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뽑는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확률은 똑같아요. 그냥 먼저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네, 상황은 똑같다. 네, 이게 이제 문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 책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적으라고 해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가고요. 집에서 그 조건방률 공부 좀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 나갈 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기본 공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혀야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네,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